고려시대에는 한양과 가까웠고 물길이 통해서 개경과의 출입이 용이했던 이곳. 큰 절터들이 많은 역사의 아픈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원주에서 아름다운 보물들을 찾아 떠나봅시다. 여기는 원주의 옛 절터로 사적 제168호로 지정되어 있는 거돈사지입니다. 거돈사의 원래 이름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라 왕실에서 창건한 처음 이름은 안락사였고 고려 초기에 지정도원이 도노 속에 살겠다는 뜻을 가진 거돈사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이 탑은 3층 석탑인데요. 2단의 기단 위로 석탑이 올라간 형태는 신라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보이지만 초층 탑신 받침이 3단으로 되어 있는 것과 탑의 처마가 직선을 이루며 끝부분이 통일 신라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탑의 꼭대기, 연꽃 모양의 보주는 최근에 얹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2001년 내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해체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문화재청의 공식적인 자료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돈사지 전시관에서도 현재까지 4차 발굴을 진행하였다고 나와있지만 2001년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또한 말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2001년 해체 당시 돌탑 내부에 흙으로 채워둔 공간에서 실성 사이다와 랜턴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4번보다 더 많이 해체 후 복원된 것이죠. 또한 3층 석탑이 있는 자리는 원래 목탑이 있던 자리이며 불에 타게 되어 석탑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비례에 맞는 기단을 만들게 되면서 2단의 기단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탑이었다가 석탑으로 바뀐 사례들은 법주사 팔상전, 익산 왕궁리 유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직 이곳 거돈사 3층 석탑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층 석탑은 여러 복원 끝에 깔끔한 모습으로 이곳에 사찰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거돈사에서 가장 깊이 올라가면 보이는 이 문화재는 원공국사탑인데요. 원공국사 지종은 고려시대 전기의 고승입니다. 3개의 받침돌로 이루어진 기단과 몸돌, 지붕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팔각을 이루고 있는 8개의 면 중에 앞뒤에는 문 모양, 자물쇠 모양, 양면에는 창문 모양, 그리고 나머지에는 사천왕 입상을 새긴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꼭대기에는 팔각형의 지붕 모양의 장식이 있고 목조 건축의 모습을 본떴습니다. 원주에서 만들어진 화려한 이 승탑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의 집에 있다가 1948년도 경복궁으로 옮겨왔고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현재 거돈사지에 있는 이 탑은 2007년에 세운 재현품입니다. 진품과 비교해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며 거돈사지와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공국사 지종이 입적한 후 원공국사 탑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거북이의 형상을 한 돌 위에 비석을 얹은 모습이며 머릿돌이 비몸보다 더 큰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몸은 거북이인데 얼굴은 용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에 새겨진 측면에 1마리, 후면은 3마리, 구름이에 2마리의 용이 조각되어 총 9마리의 용이 사실적이고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등에 새겨진 무늬는 정육각형이며 육각형 안에는 불교의 상징성을 부여한 무늬가 있습니다. 무늬 끝 부분에는 테두리가 둘러져 있으며 꽃 모양이 새겨 있고 귀가 위에는 사각형의 받침이 있는데 측면에는 꽃봉오리가 솟아있는 안상이 있습니다. 이 비석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머릿돌을 옮기려 할 때 수십 명의 장정들이 매달려도 끄떡 않던 돌을 농가에서 빌려온 소 1마리가 옮겼다는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거돈사지에서는 넓고 광활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연꽃 무늬가 조각된 베레석, 천년의 세월을 지낸 느티나무가 굳건하게 있었습니다. 이 나무의 뿌리가 석탑을 넘어뜨리기도 했는데 실제로 느티나무를 보니까 천년의 세월 속 많은 감정들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돈사를 둘러보며 원주가 지니고 있는 이 특별한 보물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역사와 유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 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유산들이 우리의 과거를 증명해주는 하나의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유산들은 그런 거를 거짓말하지 않죠. 근데 물론 밝혀내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의 삶을 그대로 온전히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유산들을 우리가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 후손들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과거를 통해 미래를 찾을 수 있는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의 흔적이 가득한 아름다운 원주의 보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